여러분, 중고차를 고를 때 어떤 조건들을 보시나요? 가격, 연식, 주행거리, 제조사, 색상, 연료의 종류, 최고 출력, 변속기 종류 등등 차를 살 때 고려하게 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고를 때 고려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을 예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서킷을 타기 위해서 벨로스터 N을 구매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거의 한 4년 전이네요. 그러다가 재작년 가을에 M2를 추가로 구매해서 두 대를 동시에 운용하다가 작년 여름에 벨로스터를 팔았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조금 더 저렴한 벨로스터가 데일리카 역할을 해주었었는데요. 이제는 M2만 가지고 있으니까 M2를 서킷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데일리카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2 다 좋은데요. M2를 데일리카로 쓰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서스펜션 튜닝을 한 이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2를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데일리카를 따로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데일리카 병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엔카 같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실제로 차를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차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수월해집니다. 그게 자동차가 됐든 집이 됐든 연애 상대가 됐든 말이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M2 대신 데일리카로 사용했을 때 비용이 절약되는 차를 원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기름값이나 유지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금, 보험료, 추가 주차비, 금융비용, 감가상각 등 차 한 대를 추가로 굴리는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해도 M2를 데일리카로 쓰는 것보다 돈이 절약되는 차를 원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니까 후보들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운행비용,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그리고 보험료와 세금이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비일 것 같아요. 근데 차에 기름만 넣는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인 자동차 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 비용이나 예기치 않게 고장나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도 운행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어쨌든 연비가 좋은 차를 골라야 됩니다. 사실 전기차가 이 부분에서 장점이 매우 뚜렷하죠. 아무리 연비 좋은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와도 전기차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소모품이라고 해봤자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캐빈 에어 필터, 와이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를 비롯한 각종 액체류와 그 외에 수많은 소모품들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줘야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비용이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소모량도 상당히 적고요. 아마 서킷을 타는 게 아닌 이상은 브레이크 로터는 폐차할 때까지 교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값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차보다는 국산차가 유리하고 새차 기준으로 차 가격이 낮은 차량들이 유리합니다. 비싼 차를 중고로 싸게 구한다고 해도 부품값은 새차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가 중고로 한 3천만 원에 나와 있다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덜컥 사게 된다면 무언가 부품을 교환할 일이 생겼을 때 매콤한 맛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금융비용이죠. 금융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엔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할부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보통은 일정 부분 선수금을 지불하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할부를 하잖아요. 가끔은 이 전액 할부를 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할부금이란 건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만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중고차 할부를 해본 게 거의 한 10년 전이 마지막이라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은행에서는 한 5에서 6% 정도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캐피탈에서는 7에서 15% 정도 금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의 신용 상태나 대출금, 뭐 상환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정확한 할부 금리를 산정하려면 실제로 심사를 받아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할부가 불가능하고요. 매매 상사를 통한 거래에서만 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를 살펴볼 텐데 이게 내 돈이지만 놀랍게도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본인이 가진 현금을 가지고 차를 사는 대신에 다른 수익성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차 거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투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연평균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현금 1,000만 원을 차를 사는데 써버렸다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연간 5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다면 기회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기적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몇 년 정도는 손실을 보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예금이나 RP, 중금채 같은 무위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해서 현금에 대한 기회비용은 연 3%로 상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5%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대신에 그 돈을 CMA 계좌 같은 데 넣어두었다면 연간 25만 원 정도의 세후 소득이 생겼었겠네요. 비교적 작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이것보다 큰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이 영상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전기차가 유지비가 적게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차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유지비가 전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계산에 넣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해서 자산의 가격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해서 3년간 사용하고 700만 원에 되팔았다면 감가상각비가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저의 자산 가치가 연평균 100만 원씩 깎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차를 굴리는 동안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 관련 비용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싼 차를 사거나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말이죠. 앞서 예를 든 건 1,000만 원짜리 중고차였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4,000만 원, 8,000만 원 혹은 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차를 구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작게는 매년 몇백만 원, 크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혹은 그 이상 자산 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전기차의 함정이 밝혀지는데요. 전기차는 겉으로 보기엔 유지 비용이 싼 것처럼 보이는데 숨은 비용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에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역시 감가상각비를 최소화하려면 저렴한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다가 적당한 가격에 되팔면 가장 베스트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세금인데요. 책임보험은 본인의 연령이나 사고 경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자차 보험은 차량 가액에 따라서 결정되죠.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차 보험인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차량 가액이 낮은 차일수록 보험료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이 충분히 낮으면 책임보험만 들고 굳이 자차 보험은 들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보험은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잘한 위험들을 모두 다 보험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지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굳이 보험을 들지 않는 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입자로부터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보험사도 직원들 월급 주고 수익을 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면 굳이 보험을 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차를 알아봤는지는 다음화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다음화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